자, 74페이지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이 수의 소득, 이번은 가격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또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냐면 분모.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오면 돼요.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자, 또 소득이 1% 변했을 때,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느냐. 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앞 시간에서 배우셨죠. 정상제라고 배웠습니다. 정상제.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하는데, 자, 이 열등제는 어떻게 돼? 지금 봤더니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상품을 말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 제로. 수요량 변화율이 없는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는데, 뭐 소금이나 간장 등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수의소득 탄력성이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돼. 우선 문제 푸실 때. 자, 수의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에 여러분이 상품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자동차의 차도가 두 개 만나면 교차로가 만나듯이 우리가 상품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교차란 말이 나오면 상품이 몇 개? 두 개. 예. 수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상품이 두 개. A라는 상품, 뭐 B라는 상품, 이렇게 상품이 우리가 두 개 나와야 돼요. 자, A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자, A 상품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관련된 B 상품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작년은요, 작년은 요 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수식,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수식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계산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작년에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풀면 쉬운데 여러분이 풀기는 좀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수식 두 개를 이용한 문제가 3번 출제했거든요. 19회 시험과 24회 시험은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 내다가 작년 28회는 수의 소득 교차 요걸 두 개를 이용했어요. 자, 그래서 19회, 24회, 28회 시험 계산 문제는 좀 난이도가 상위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커피 가격이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는 뭔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커피와 홍차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인 대체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커요. 그래서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인데 대체제가 지금 계속 추이제를 해요. 수익 교차 탄력성 계속 대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7회, 6회도 다 대체제.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러면 같이 넣어 마시는 또 뭐도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근데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커피 프림.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요 두 개를 묻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추이제를 했었습니다. 자, 0일 때는 뭐죠?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때 커피, 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수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되고 수요 교차 탄력성은 뭐죠?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선 개념을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로 넘어와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 자, 이때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 그래서 가격이 1% 변했을 때 우리는 생산자의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10% 변했다는 얘기인데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수요와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 예?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에요. 자,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뭐 0.5% 변한다.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울 때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죠. 그럼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배우면 이제 그 응용을 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 질문 좀 많이 내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그러면 작년 문제는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프가 뭔지를 알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기울기 급한 것이 점점 어떻게 돼? 급해서 수직선의 형태. 수직선의 형태가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로 가면 또 이것은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서 뭘로 가죠? 수평선의 형태로 가죠.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가 될 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무슨 형태? 직선. 기울기는 뭐 관계없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단위 탄력적. 수유와 똑같은데 수유만 뭐가 달라요? 수유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고, 공급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차이만 있어요.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그리고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79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자, 우선 측정 시간을 보면은, 여러분이 측정 시간을 보면은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장기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이 많이 되죠.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져요.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 또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공급이 빨라지죠. 탄력적이 돼요. 자,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나 신선도를 요하는 상품은 관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저장도 어려워요.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 상품. 생산을 많이 못하거든요. 이런 비탄력적 상품. 그럼 농산물 공급 당연히 뭐죠? 비탄력적 상품이죠. 뭐 그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8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80페이지 오시면은, 자, 이제 가격이고, 이제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 나왔어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줄여서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거래량인데,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자, P0,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비싸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를 적게 합니다. 몇 개? 10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수익성이 좋죠. 공급을 많이 했어요. 50개를 공급을 했어요. 그럼 생산자의 공급량은 비싸니까 50개. 비싸니까 소비자 수요는 10개. 그럼 50개에서 10개를 빼면 여기 몇 개죠? 40개가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공급량이 초과된 겁니다.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 공급량일 때는 수요량은 몇 개냐면 10개고 공급량은 지금 몇 개냐면 50개예요. 그러니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초과 공급은 재고입니다. 재고. 그러면은 생산자는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경쟁을 벌여?
이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죠. 가격은 점점 하락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뭐한다? 하락한다. 기억하겠죠?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낮으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죠. 그래서 공급을 적게 합니다. 몇 개 했어요? 10개. 근데 소비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는 싸니까 수요량은 60개다. 그러면은 어느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우리가 뭐가 많아요? 수요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것을 또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이라고 해요. 초과 수요량은 몇 개? 지금 60개. 공급량은 10개.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적은 양의 상품 10개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간에 뭐가 벌어진다? 경쟁이 벌어지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가격이 뭐한다? 상승을 하지. 가격이 우리가 오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되는데, 균형인 영어 단어 이퀄리브리엄, 약어 2로 표현합니다. 이 균형,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에 도달해요. 그러면은 이 균형 상태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균형에 도달한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때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 자,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주는,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가격 또는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이 QE,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QE를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에서는 어떤 형상? 자, 여러분,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도 30개, 공급량도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과 뭐가 같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같다.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자, 이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이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도 없고 뭐도 없다.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균형 상태에서.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수식 26회, 28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계산 문제, 탄력성과 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에서 균형 가격이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서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작년엔 여기서 2문제 냈잖아요. 2문제.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매년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탄력성은 매년 출제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균형 가격은 26회, 28회는 계산 문제. 그리고 또 계산 문제 안 낼 때는 우리 또 말로써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자, 그럼 하나 예를 볼까요? 81페이지에 문제 17번.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인데, 자, 균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여튼 균형이 들어가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빨리 찾으면 돼,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걸 봤더니 80이 같아요. 그 80 같은데 왼쪽 임대료 얼마? 6만 원. 그게 정답. 나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푸는데요. 시험 가면은 갑자기 머리에 비어요. 당황하면 못 풀게 돼 있어요. 자, 균형점에 이동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이 1교시 때 배우셨던 수요의 변화, 그리고 2교시 때 배우셨던 공급의 변화, 요인, 이런 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수요, 공급의 변화인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공급의 만약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균형? 최초의 상태의 균형.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우리 교차하는 점에서 지금 최초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그럼 소득이면 수요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때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에요. 그러면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뭐 해줘야 돼? 비교를 해야 돼. 비교.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최초의 균형과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뭐가 나와요? 새로운 균형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해줘야 돼?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동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를 계속 계산 문제를 내든 말로 묻든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말로 묻든 계산 문제를 묻든 요걸 묻는 걸 계속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26회 파는 계산 문제로서 25회는 말로써.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최초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묻는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균형점에 이동할 때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나중에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수요가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가 나와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급은 뭐다? 불변. 공급 곡선, 지금 이렇게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를 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최초의 지금 균형이에요.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83페이지에 20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도 드리는데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보세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요거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한데 그 보기 보세요. 균형 가격은 뭐라고 나왔어요? 상승하니까 틀렸죠? 틀리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확실하게 답이다. 그럼 2, 3, 4, 5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본인 시험에 빨리 넘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2, 3, 4 또 다 그려. 시간은 가고 있는데 1번이 답이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자기의 실력이 믿고 구해놓고 본인 실력을 못 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얘기죠. 지금 요거 두 개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은 공급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또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또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두 개는 또 이번은 뭐가 변화? 수요 곡선이 변화가 없다. 수요 곡선이 변화가 없다. 불변인 경우. 수요 곡선이 변화가 없다. 불변인 경우.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지. 예?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지. 공급이 감소해서 이전보다 줄어들면 공급이 줄으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거래량은 공급이 줄으니까 감소하겠지.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화살표만 봅니다. 말은 따르고 화살표. 수요는 화살표가 수요이 증가할 때는 화살표가 같죠? 감소도 화살표가 같아요? 자, 공급은 증가할 때 거래량은 같은 방향. 공급 감소도 거래량 같은 방향인데 뭐만 다른 줄 아세요? 요것만 달라요. 가격. 네? 가격만 달라요. 그래서 공급은 가격만 반대예요. 공급은 가격만 반대.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향이야.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다 풀릴 거예요.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변동하고 나머지는 수요하고 공급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려도 이제 여러분이 쉽게 찾아갑니다. 이거는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프. 그래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은 동시에 나오죠. 82페이지 보시면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19회 시험 출제된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해요. 또 공급이 뭐해도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을 해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를 했다. 그럼 요것도 증가하고 상승하고 요것도 상승하는데 동시에 발생해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예를 그림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동시에 변할 때는요, 그래프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항상. 동시에 변동할 때는 그림을 세 가지로 그리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무슨 거죠? 최초의 균형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뭐다?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아요. 증가폭과 감소폭이 같으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 최초에 비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이번은 수요는 대폭 증가를 했어요. 자, 이 최초의 균형 상태보다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공급은 약간 감소했어요. 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죠? 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요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이번은 수요의 증가폭은 미미해요. 그렇지만 공급의 감소폭은 대폭일 경우, 이럴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뭐가 돼? 상승하죠. 자, 세 가지 모두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83페이지에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5번 정답이죠. 그러면 25회 시험도 그래프 안 그리려면요, 그 증가폭, 감소폭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예? 머릿속. 그래프 몇 번 연습하면요, 여기에 떠올라서요, 답이 보여요. 연습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수요 공급은 그래프를 좀 보조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프 이거 이해가 되면요, 안 틀려요, 수요 공급에서. 자, 경제론에서 처음 좌절 느끼죠. 그래프에서. 옛날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민법 총칙에서 좌절 느끼던데. 옛날에 대학교 때 어려워 보였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그래. 약간 경험이 있으면 좀 쉬울 텐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에 출제위원 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거든요. 정년 퇴직하셨는데, 공인 중에서 출제위원 하신 분이 물어보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민법 총칙 보면은 한 13문제 내면요, 여러분 2-3문제밖에 못 푼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그만큼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 어려워요. 약간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일정 딱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점수 딸 곳이 없어요. 경제론 잘 보고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 나오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 이용하는 연습 좀 하시고, 83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자, 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인데, 자, 여러분 수직선, 수평선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여튼 이거는요,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자, 시험 문제 조건대로. 자, 완전 비탄력적 한 뭐다?
수직선이다. 자, 공급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돼요? 수직선이다. 그 뭐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의 최초의 균형인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변화가 없어요. 네? 23회 시험에 또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나오면 여러분 공급이 수직선이든 수요가 수직선이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수직선만 뜨면은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직선이 나오면은 균형 거래량 자체는 뭐가 돼? 균형 거래량은 고정되어 있어요. 균형 거래량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수직선일 때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2번은 수평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수평선으로 주어진 때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되든 공급이 되든 관계없어. 하여튼 수평선이 주어지면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 요것만 잘 기억해두면 또 문제 푸는데 빨리 풀 수 있어요. 수직선이 나오면은 균형 거래량은 불변. 수평선이 나오면은 균형 가격은 뭐다? 불변. 어, 23회 시험에 요 두 개를 물었죠. (21번) 문제 풀었어요. 84페이지 21번 문제를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21번 문제, 요 두. 그 1, 2, 3, 4, 5 보기 있죠? 1, 2번 보기는요, 요거고, 1, 2번 보기는 요거 설명이고요. 3, 4, 5번 보기는 위에 있는 거 설명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프만 딱 그리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84페이지에 수요가 변화할 때 자, 수요가 변화할 때인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자, 이 점이 무슨 점? 최초의 균형. 최초의 균형.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자, 이 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예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여튼 가격은 올라요. 얼마 오르냐 이건데,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많이 올라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적게 올라요. 그래서 탄력적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탄력적일 땐 가격이 적게 오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말로 출제할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27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고요. 24회에도 정답 물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혹시 알아요? 원래 또 낼지. 자, 이번은 또 공급이 이렇게 또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이런 형태에서 또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최초의 균형인데 만약에 이번은 뭐다? 수요가 뭐 한 경우? 감소를 한 경우에는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가 커요. 많이 하락을 해요.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해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해서 적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 그려드렸어요. 근데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요게 포인트야. 요거 알면은 뭐 다 풀리지. 시험에 계속 요거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의 상승폭, 가격의 하락폭, 하여튼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다니면 돼. 그러면 시험에 틀릴 수가 없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암기는 해놓고 그게 어디 적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 자, 2번은 수요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또 뭐죠?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게 또 뭐죠? 최초의 균형이에요. 자,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뭘 때? 수요가 탄력적인 가격이 적게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비탄력적, 탄력적 공급이죠. 자, 여기서 이번은 뭐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또 비탄력적인 가격이 하락폭이 커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그러니까 다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는 공급은 변화가 없고 뭐죠?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요거는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죠. 이때 탄력성과의 어떤 관계냐? 여기서 시험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작년에는 다른 형태로 정답 물었거든요. 올해는 여기서 정답 물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답 지문을. 그래서 요거 우선 기억 잘 해야 된다. 키워드는 요겁니다. 키워드. 자,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84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위에 2개고 85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밑에 2개의 그림입니다. 그림도 어딘지 못 찾아 들어가죠. 한번 이제 보면서 그림은 못 그려도 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페이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기 변동부터 하겠습니다.